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 시정뉴스입니다. 이동통신사의 빅데이터를 분석했더니 익산이 찾은 방문객은 작년에만 386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여름 휴가철이 아닌 추석 연휴와 봄철에 가장 많은 방문객이 익산이 찾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권역별 관광지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익산시가 효율적인 관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이 이동통신사의 빅데이터를 통해 지역 관광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에만 386만 7천 명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시기적으로 보면 추석 연휴가 232만 7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봄철인 3월이 뒤를 이었습니다. 내륙 지역인 익산은 오히려 여름 휴가철에는 방문객이 적었습니다. 관광 정책이나 전략 수립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면 되는 거고, 전략 같은 것도 이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분석 작업을 한 거죠. 익산 주요 관광지 25곳에 대한 최근 3년간 분석 결과도 눈에 띕니다. 익산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이 다녀간 곳은 익산역과 문화예술의 거리, 전통시장이 있는 원도심권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159만 명에서 지난해에는 128만 명으로 20%가량이나 크게 줄었습니다. 그만큼 원도심이 관광 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방문객이 늘고 있는 곳은 북부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8년 55만 명이었던 방문객은 해마다 늘어나면서 작년에는 77만 5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3년 새 방문객 38%가 늘어난 북부권은 용안 생태습지와 성당포구, 숭림사, 교도소 세트장, 고스락 등이 있습니다. 북부권으로 가고 있어요. 북부권. 자연을 찾아서 신흥 북부권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수치가 말해주고 있어요. 익산이 내세우는 동부권에 대한 효율적인 관광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동부권은 미륵사지와 익산 쌍릉, 왕국리 유적지 등 백제 역사 중심지, 2019년까지만 해도 128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지만 작년에는 2.8%가 줄었습니다. 동부권은 역사, 문화, 전통적으로, 원도심권은 문화예술, 북부권은 자연 체험, 서부권은 치유, 힐링, 남부권은 신세대. 원도심권과 동부권이 관광 중심축으로 작용하면서도 북부권 이동 현상이 뚜렷해진 익산. 만경강 일대 등 자연관광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광 전략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준공된 지 25년이 넘은 익산 제2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재생사업이 추진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정부의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2031년까지 177억 원이 투입됩니다. 앞으로 구조 고도화를 비롯해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 회전교차로 구축 등 기반시설 정비가 이뤄집니다. 한편 익산 제2일반산업단지는 지난 1996년에 준공됐으며 만도와 LG화학, 두산 퓨얼셀 등 196개 업체가 입주했습니다. 익산시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3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주택과 공공, 상업 건물에 에너지원 설치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모두 38억 원이 투입돼 내년에 오산, 함라, 웅포 등 7개 면에 태양광 467개소, 태양열 25개소, 지열 20개소가 설치됩니다. 익산시는 설비 설치가 완료되면 한 해 2,100메가와트가 넘는 전력 생산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익산의 경제정책이 모범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총리는 지난 8일 정은율 시장과의 만남에서 다이로움과 근로청년수당, 마을자치연금 등 익산형 경제정책이 코로나 상황에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꼽을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은율 시장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전했습니다.
익산시가 지난해 고배를 마셨던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 르네상스 사업 공모 재도전에 나선 가운데 지난 6일 발표 평가에 나섰습니다.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 5년간 100억 원의 투자가 가능해 영등동 일대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익산 영등동의 백지단길. 익산의 중심 상권으로 알려져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유동 인구가 줄고 빈 점포가 늘어나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백지단길뿐 아니라 영등동 일대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 르네상스 공모에 도전했습니다. 최종 평가에서 고배를 마셨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시는 지난 6일 오후 1시 정원율 익산시장과 영등동 상인대표 등이 PT 발표회장에 참석해 사업 선정의 최종 관문인 발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사업을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평가를 종합한 뒤 11월 말까지 최종 사업지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다면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상권 활성화 사업에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탈락 요인으로 미흡한 사업 계획과 부족한 상생 협약 수준을 꼽았습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 상권 조성과 대형 마트와의 협력 방안을 공모 사업 계획에 포함해 짜임새를 높였고 상인, 임대인과 맺은 상생 협약 수준을 90% 가까이 끌어올리는 등 부족한 점을 채웠습니다. 영등동의 상인들 역시 상인회가 연합한 조직을 구성해 시와 협약을 맺는 등 상권 르네상스 사업 최종 선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영등상인회하고 대박상인회가 조직 구성을 함께 해가지고 시와 상생 협약을 맺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은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유동인구 감소가 있다 보니까 장사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영등동 상권을 되살리기 위한 상권 르네상스 사업. 비록 한 차례 고배를 마셨지만 부족한 점을 채운 만큼 연말에 발표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이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모현동 부영 2차 아파트 분양가를 인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정 시장은 단기 급등한 부동산 시장이 감정평가에 그대로 반영됐다며 임대전환 아파트로 분양한 취지가 훼손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모현동 부영 2차 아파트는 분양 전환 과정에서 34평형 기준 감정평가액이 인근 아파트보다 5천만 원 높은 2억 3천여만 원으로 공개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내년도 국가예산 최대액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은 지난달 29일 김수흥 한병도 국회의원을 만나 국회 단계 추진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건의된 중점 사업은 장점마을 친환경 복원, 국립금강 청소년 디딤센터 건립,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등입니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국회의원 및 지역 출신 인사들을 총동원해 국가예산 최대치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가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 20대 미혼 청년에 대한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 구성원 가운데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취약과 구직을 위해 다른 시군에서 임차료를 지불하며 거주하는 청년입니다. 지급 금액은 청년의 거주지 기준 한 명당 서울 최대 31만 원, 경기와 인천 23만 9천 원, 광역시와 세종시 19만 원, 그 밖의 지역은 16만 3천 원입니다. 신청은 부모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익산 한복문화주간이 11일부터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퍼레이드와 렉처 콘서트, 공연은 물론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는 퀴즈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어 한복의 아름다움과 백제 역사를 널리 알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익산 첫 한복 문화주간이 고백 한복, 백제를 입다라는 테마로 11일부터 열렸습니다. 백제의 전통과 문화를 한복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한복 문화 주간을 저희가 익산 최초로 갖게 된 이유는 한복의 원류가
백제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 익산 시민과 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한복의 역사는 백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번 행사는 크게 공모와 전시, 현장 공연으로 나뉩니다. 대략 6가지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무왕행차 퍼레이드. 여기에는 왕의 의상과 왕비, 또 서민들, 또 대신들 의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평민들의 일상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식도 준비되어 있고, 또 익산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한복을 고쳐서 이렇게 전시하는 그런 프로그램, 또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여러 시민들의 여러 가지 바람을 담은 그런 프로그램, 또 익산역을 중심으로 한 한복 다시 만들기 전시, 이런 것들이 이번 행사를 빛내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10일까지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 모던 갤러리에서 한복 사진 공모전에서 선정된 작품전 나의 한복 이야기가 열렸습니다. 익산역 서부역 통로에서는 백제 특유의 문양과 소품을 활용해 현대적 감각으로 재탄생한 한복들이 전시됩니다. 16일 국립익산박물관에서는 고도 익산 백제 한복을 입다라는 주제로 한복 전문가들의 렉처 콘서트가 열립니다. 백제 시대의 복식을 만나볼 수 있는 무왕행차 퍼레이드를 미륵사지 일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호 선생의 수묵 백묘화 퍼포먼스와 생동감 크루의 청고무, 이경재 마술사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17일에는 진짜 백제인을 찾아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퀴즈 대회가 열립니다. 미륵사지에서는 미륵사지 한복 스타와 천년소원 탑돌이가, 특설 무대에서는 라라밴드의 공연 등이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이 밖에도 한복을 입고 미션을 수행하는 어서와 익산은 처음이지가 익산역과 함라 한옥마을에서 열립니다. 익산 첫 한복 문화주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한복의 아름다움과 백제 역사를 알릴 것으로 주목됩니다. 익산시가 책며드는 익산을 주제로 오는 15일에서 16일 이색 북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시는 위드 코로나의 대안을 찾기 위한 실험적 방식인 북 텐트를 도입해 독립된 공간이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사장 내 방역수칙 준수와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접수제, 시간제 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익산시립도서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익산 북페스티벌 홈페이지와 영등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가을을 맞아 30개가 넘는 공연과 전시회가 펼쳐집니다. 지난 7일부터 연극 사과가 사람을 먹는다를 시작으로 8일과 9일에는 가수 이문세 씨의 공연이 열렸습니다. 10일부터는 뮤지컬 여명의 눈동자가 막을 올렸으며 이 밖에도 뮤지컬 인어공주 등 공연 17개가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미술관에서는 한국미술협회 회원전이 한창이며 원광대 재학생 작품전 등 15가지의 다채로운 전시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용안 생태습지에 나비 바늘꽃이 활짝 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용안 생태습지 67만 제곱미터 가운데 8천여 제곱미터에 자리 잡은 나비 바늘꽃은 나비를 닮은 분홍색 꽃잎을 뽐내며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편 익산시는 용안 생태습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산책로 데크 정비, 중앙진입로 개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시민들에게 효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효문화 도시 조성을 위해 경로 효친 실천에 나섰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과 유재구 익산시의장,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직원들은 지난 8일 장수 어르신 17가정을 직접 방문해 축하잔치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3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장수 어르신들에게 존경과 축하를 해드리기 위해 직접 찾아가는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은 효문화 도시답게 모든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대우받을 수 있게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익산 송악동 새마을 분여회가 코로나19로 침체된 분위기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화단에 국화와 맨드라미 등 가을꽃을 심고 주변 환경을 정비했습니다. 익산 영등이동 지역협의체와 전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갈비탕 전문점 새맛들을 착한 가게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이것으로 익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